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이 첫 번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시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연하기까지 하지만 미사일 발사 전후의 처신은 전과 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반응도 전과 크게 달라서 주목됩니다. 애틀란타와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이 거듭 총기 규제를 촉구하지만 연방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의 리더들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의회도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볼더 총격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적어도 며칠이 지나야 윤곽이 보일 것이라고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21살의 용의자는 시리아에서 3살 때 이민 왔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종교 등에 대해 놀림감이 된 이후 반사회적,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가족이 밝힙니다. 미국 스몰 비즈니스 오너의 약 반 정도가 올해까지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만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여러 장애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100만 달러짜리 로또 티켓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풀어야지 되는 국제정책 한 가지,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 문제를, 정책이라기보다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 이 두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이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을 북한 서해에서 발사를 한 건데, 남포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보통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발사하기 전에도 얘기를 하고 발사하고 나서는 우리가 훌륭하게 이렇게 해냈다 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도 그런 것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항상 언론의 역할이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서부 시간으로 12시 조금 넘어서 이 내용을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미국이 해외의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파악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뉴스원은 이런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관련 부처에 워싱턴 포스트가 뭐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줬고, 한국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준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주 길게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도 나왔는데, 이게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북한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가 바뀌었을 때 테스트해 볼 겸 뭔가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 갖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를 하죠. 하면서 살살해라 우리에게 이런 경고 비슷한 것을 주는데, 북한은 이번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겨냥을 해서 이제 끝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마구마구 성명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렸습니다. 한국을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비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점잖은 단어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문장에 미국도 4년 동안 발 뻗고 잘 자려면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쇼, 뭐 이런 형태로 쓰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북한이 곧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단거리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그 같은 그 발사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상대로 된 거예요.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 조용하게 전으로 조용했었고요. 시점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그전에는 이제 한국을 제외해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회의를 했고, 북한 문제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잭 설리번 보좌관의 카운트파트들이, 한국의 뭐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에를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직 미국이 이렇다 하고 대북한 정책을 수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수립하기 전에 북한이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겨냥을 할 겸 뭐 이렇게 해서 쏘기는 쏘았는데, 그렇다고 북한도 뭐 미국과 원수 척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대화는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대화를 할 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면서, 봐라,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면서요, 끝까지 가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하는 것을 지금 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뭐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CNN, 뭐 뉴욕 타임스 등의 모든 매체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하고 추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가 알았지만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미국 국방부와 합의하에, 당연히 합의했겠죠. 며칠 전에 국방장관들도 만나고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양 국가가 합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안 했다면 그냥 북한도 우리가 그 뭐 당신네들에게 뭐 이거 경고를 하겠어 하면서도 너무 크게 해서 너무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서로 체면 차리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덮고 싶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 국방부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미국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에서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그 전문가도 이건 결의안 위반이다, 무조건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닙니다.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하는 것이, 그 유엔의 안전보장 그 이사회의 결의안이라는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거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잖아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단거리 미사 테스트는 유엔 그 안전보장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을 성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미국에도 있는 것이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늘 그랬잖아요. 단거리 미사일 지난번에도 발사를 했을 때 그거는 뭐 나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만 생각하고 미국의 정치 그 안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뭐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거나 말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한국과 일본이 그야말로 초죽음 되는 건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 안 어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다.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럼 이참에 북한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것도 아니고 오바마 것도 아닌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완성이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밑에서부터 실무자들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바름탑 접근이냐, 탑다운 접근이냐 이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북한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협상하지 않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것 하나를 터뜨렸죠. 중국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게 된 북한 시민을 미국으로 송환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 말레이시아도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북한 시민을 미국으로 넘겨줘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강한 정책을 쓰기도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대북 정책 마무리 단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보드랍게 해주기를 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를 원하니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한 민족이다 하는 것도 있고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뭐 5천만 인구 가지고 그 반쪽 땅덩어리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국의 그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육자회담 형태를 갈 것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 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그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육자회담 형태를 하지 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자회담을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끌려다녔던 적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안 해주면 북한과 미국과의 이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도 당시에 뭐 오바마 행정부라든가 뭐 트럼프 행정부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역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주는데 흥미를 이미 잃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뭔가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려서 미국이 뭐 한반도 내지는 아시아에서 어떠한 그 영향력을 새로 다져갈 때 미국의 민주주의가 거기에 더 깊이 뿌리박는 것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국이 있죠. 미국, 북한, 러시아, 중국 끝났으니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요. 지금 같은 방에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현 그 행정부끼리의 어떠한 그 케미스트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고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그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그 강함 적대성 여기서 어떠한 군사력까지 무슨 그 돌발 사건으로 인해서 터지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부 다 이 3개국이 전부 문제를 좀 대화로 외교적으로 푸는 것을 원한다. 미국이요.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행정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군사력을 쓰는 것보다는 언제나 외교적으로 이 외교 문제를 말로 푸는 것을 원합니다. 한
가지 이슈는 못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총격 사건이다, 무슨 혐오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들어오는 스토리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콜로라도 볼도도 마찬가지고 애틀란타 시에서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주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정치인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전체가 들어간다. 마을 전체가 아이 한 명을 키운다는 책을 써서 유명했었는데 한 사람이 숨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가족의 인생의 많은 부분 상처를 남기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그렇게 아픈 것을 포함을 하죠.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경관을 포함해서 이제 10명이 한 명의 용의자에 의해서 숨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인 61살의 케빈 이분 성함을 잊었네요. 케빈 마호니. 케빈 마호니라는 아버지의 딸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딸이 몬트레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기자인지 프로듀서인지 저는 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주에서 자랐던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딸은 너무너무 많은 게 있지만 데드로서 완벽한 데드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에 밖에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그런 식으로 술래잡기 같은 것을 몇 시간 동안이나 아버지가 해주고 해서 이번에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호텔업을 하셨는데 일찍 은퇴를 하셔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찍 은퇴하신 뒤에 뭐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넉넉한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래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여름에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여성이에요. 딸이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1년을 더 미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 뒤뜰에서 했다 하면서 트위터에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딸은 웃고 있는데 아버지가 웃으면서도 딸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이나 여름마다 아이하고 술래잡기하고 아이 친구하고 놀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업가이기도 했지만 아이를 많이 키운 거잖아요. 그런 그 아버지, 데드로서는 그 이상의 데드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콜로라도주에서 이 몬트레이에 있는 나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그것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토리가 그 안에는 전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서 숨져야 돼? 그건 아니지. 막아야지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1990년대에 본인이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 아주 강한 지난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2가지의 총기 규제 법안 같은 것을 이미 본인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총기 규제는 공화당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국 총기협회에서 공화당에 들어가는 그 선거 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 앞에 뭐 몇천 달러, 몇 천만 달러, 몇 백만 달러 이렇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도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슈, 미국인 이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원 조회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살상무기는 금지하는 것. 이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주에 따라서 그 총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무척 그 너그러운 그 헌법 제2조에 따라서 그 수정헌법 굉장히 너그러운 주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신원조회 확인하는데 며칠 기간을 대기 기간을 주고 또 이 그 살상 무기는 뭐 절대로 주지 않고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총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다 슬로우하게 하거나 스탑 시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슬로우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뭐 백신 접종도 받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걸 좀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또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콜로라도 볼드 같은 경우는 그로서리 스토어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는 누구나 다 가는 곳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가야지 되겠는가.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그 상원 그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총기 규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 딕 더빈 이런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총기 폭력은 공중 건강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화당의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총격 사건이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정치 쇼를 하네. 생쇼를 하네. 정치 극장, theater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해. 법이 있어도 법이 있으면 뭐하냐. 법이 살인을 막을 것 같아? 자유만 막지. 이게 지금 많은 공화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내셔널 리뷰라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에서 누가 쓴 것도 봤더니 대부분 이 그 살상무기 아주 그 뭐 AR-15 뭐 이런 그 AR-15을 개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보다 이 피스톨로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는 거야. 막기는 대량 살상무기를 왜 막어 하면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아시안을 혐오가 늘어나는 거지. 그게 아시안을 혐오해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는 7%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에 속하는 연결이 되는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는 15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상무기 아니야. 뭐 경제, 뭐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것이 하지 총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전에도 과거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총기 규제를 통과시켰는데 상원이 미치 매코넬이 딱 잡고 안건을 올리질 않아요. 이게 이제 상원 그 최고 지도자로서의 특권이죠. 권한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부통령표 한 표를 합쳐서 해서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이 이거 검토하겠다. 우리 곧 올리겠다. 상정하겠다. 하는데 상정만 하면 뭐합니까? 60표가 있어야지 총기 규제안이 통과가 되는데 공화당 10명이 힘을 합칠 것인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행정부에도 어제 그 공중위생국장이 인준됐거든요. 공중위생국장이 최초의 지금 아시아계네요. 그 행정부에서 물론 무역대표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무슨 장관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공중위생국장도 장관은 아니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공중위생국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도 최초의 아시아계 공중위생국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때 한 번 공중위생국장을 2기 때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관련 일을 하다가 어제 공중위생국장으로 인준을 받은
그 비벡 머티,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1987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도 뭐 의료 관련 일을 하셨고요.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예일 의대 나오고 또 예일 대학교에서는 MBA도 했어요. 그런 공중위생국장인데 이 사람이 찬성 57대 반대 43, 공화당 의원들이 7명만 찬성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그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때도 이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적절하다 해서 그 공화당이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준이 막 1년 넘게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이 공중위생국장이 총기로 인한 범죄, 총기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공공건강이다. 이건 공공건강 이슈다. 이런 말을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어쨌든 통과시켜줬고 그리고 43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그 젊은 과거에도 지금도 유일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공중위생국장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쫓아냈죠. 왜냐하면 그 전국 총기협회에 뭐 3천만 달러 이상의 선거 기금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룹이 총기협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공중위생국장부터 쫓아내버렸죠. 그리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들어오자마자 트럼프의 공중위생국장 제럼 아담스를 쫓아냈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공중위생국장이 됐는데 공중위생국장도 이 공공보건으로 총기 사건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볼더의 용의자는 시리아에서 3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파킹랏에서 2명 살해하고 그리고 1명은 나이 든 남자, 그분인가요? 살해하고 나서도 몇 발이나 더 누워 있는데도 쏘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킹랏에서 자동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도 쏘고 들어가서 8명을 쏘고 했는데 경찰과 마주했을 때는 옷 다 벗고 그래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나 무장 해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1살의 용의자 뭐 무슬림이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아웃고잉이고 밝았다고 그 브라더가 얘기를 합니다. 34살 브라더가 얘기를 하는데 레슬링 선수여서 막 뭐 트로피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다른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길고 특이하고 하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놀리고 그러면서 점점 반사회적이 됐고요 하면서 템퍼를 유지하지 못해서 레슬링에서 지고 나면은 뭐 상대를 뭐 때리기도 한다던가 누가 자신의 그 이름을 가리켜서 막 그 뭐라고 놀리고 하면은 또 뭐 그 뭐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뭐 이렇게 위협을 해서 뭐 조사를 받기도 하고 글쎄 그렇게 놀리는 사람도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놀림을 받았고 지난 18개월 동안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민 정책 무슬림 비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낙태에 반대하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로 정신질환을 앓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한 닷새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수사를 해야지 알 것 같다 하는 게 관계기관의 그런 그 얘기이고요. 일주일 전에 총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 AR-15 맞죠? AR-15 형태의 이 총을 일주일 전에 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총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애틀란타에 관한 그 총격 사건 이 문제는 이제 LA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계 그룹들이 서로 또 따로 또 같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잡지 애틀란틱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62대 주지사더군요. 메릴랜드 주에. 그리고 그 라니 첸이라는
후보 인스티튜션, 후보는 좀 그 보수적인 그 재단이잖아요. 후보 인스티튜션의 그 라니 제이 첸 박사가 공동으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 기고문의 많은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앞에 쭉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w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말을 해야지 된다. 분명하게 에이시안 혐오 범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해야지 된다. 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모든 미국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도자, 자신과 같은 정치인, 뭐 입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민간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에이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에이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수십 년이 뭐예요? 1849년부터 그 중국계가 철로 놀러 와서 그때부터 그 차별과 혐오를 당했다니까는요. 그랬는데도 에이시안들이 그 혐오 범죄에 대해서 별로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별로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그런다고 뭐 바뀌겠어? 괜히 너무 튄다고 찍히기나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니까 달라지지도 않을 거면서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더들에게 고하노니 공공, 민간 분야, 정치계가 분명하고 강하게 혐오 범죄를 비난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줘야지 되는데 우리 메릴랜드주에서는 지금 순찰을 많이 늘려서요. 메릴랜드주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그런 피해 입은 것, 목격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영어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계 그 며칠 전까지 뭐 거의 200개 그룹이 됐거든요. 200개 그룹이 3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리고 의회에 다음해 예산에서 2억 달러를 더 추가를 해라.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하는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같은 법을 만들어야지 되고 연방 검사는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지 된다. 철저하게 기소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더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된다. 뭐 교육적인 면에서, 캠페인적인 면에서요. 인종, 출신국가 상관없다. 아시안 혐오 범죄 폭력을 이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리더를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보고 있다. 리더를 보고 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의 주지사와 후보연구소의 그 레니 첸 박사가 공동으로 잡지 애틀란틱에 쓴 기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태국 출신이잖아요. 그 태미 덕워스 그 연방 상원의원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여성이지만 이라크 전쟁에 가고 하반신 쓰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지금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수그러들었던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장관 딱 그 분명한 장관이요. 15명 가운데 에이시안계가 한 명도 없어. 지금 이 그 일리노이주의 의원도 태국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물론 미국으로 왔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그 행정부의 장관에 에이시안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 15명 됐는데 한 명도 없어 하면서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시안계 장관 지명을 하기 전까지 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지명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원 인준 투표에서 반대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건 좀 지나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진 않는다고 수정을 했고 또 하와이계의 그 상원의원도 있잖아요. 하와이계 상원의원이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익숙하시겠죠. 마지 히로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일리노이주의 태국 출신의 그 더월스 의원과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무역 대표의 그 대만계지만 무역 대표도 뭐 장관 뭐 이런 그 포지션은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에이션 아메리칸의 혐오 범죄, 에이션 아메리칸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정치인들도 있긴 있어요. 에이션 아메리칸 얼굴, 에이션 아메리칸이라는 그러한 인종적인 구분을 갖고 있지만 화이트 아메리칸을 위한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있기는 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미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캘리포니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도 더 오픈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 그 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오늘 아침 그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여성, 또 백인보다는 소수 인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여성 소유의 비즈니스 약 반은 올해 말까지 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소수 인종이 오너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를 얘기를 합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역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업종별로 불러드리자면요. 미장원과 캐터링이 63%의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이 올해까지 할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 내가 전반기는 어떻게 넘긴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60%가 사진 관련, 뭐 결혼식, 뭐 이벤트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엔터테이너즈 56% 역시 결혼식 뭐 이벤트 관련 뭐 노래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사회 보는 사람 전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이 짐입니다. 54% 식당과 바가 술집이 52% 올해 말까지 정말 버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 여행 해서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는 45%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30%는 문 닫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한 41%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딱 한 달, 이제 딱 한 달 버틸 캐시가 남아있네. 49%는 이달도 페이하지 못하겠네. 29% 스몰 비즈니스 오너만이 PPP요. 이 페이롤 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가 아주 제때 나를 도와주고 있네 라고 답한 사람은 29%밖에 안 됩니다.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만든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1, 2, 3, 4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심을 받고 또 하는 것은 생명수와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우선 첫 번째는 대규모의 어필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트위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은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뭔가를 만든다 하면은 그 정도로 될까? 뭐 사람들이 그쪽으로 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될까? 물론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사이에서 인기가 있지만 뉴스 사이클을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뉴스 매체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그만큼 뉴스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가 대폭 줄었잖아요. 파워 네트워크들은 이미 딱 구성이 돼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공하려면 특징이 있어야지 되는데 틱톡 하면은 비디오 그리고 또 그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디오만 한데 이미 비디오만 있고 오디오만 있고 다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가. 세 번째는 지금도 정치 이슈가 과잉이다라고 선거 끝난 이후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들도요, 뭐 새로 뭔가를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보도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브랜드 문제입니다.
뭐 날이면 날마다 전에는 뉴스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너무 어떤 때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당히 많죠. 이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은행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끊고 있는데, 뉴욕에서 범죄 수사하죠. 조지아주에서 선거 범죄 수사하고 있죠. 해서 특히 1월 6일 이후에는 온건한 그 공화당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에이션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백인 우월주의 맞았던 것 같아. 에이션 그렇게 말했으니까 혐오 범죄가 일어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인기가 있겠지만 그 제한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이미 소셜미디어의 브랜드가 강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누를 수 있는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Maybe 시작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회의감까지 품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 그 로또 광고가 나왔는데요. 로또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제 오하이오주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을 지난번에 늘려서 5월 며칠까지죠. 15일까지인데 그것을 또 3개월 연장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안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미시건주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시카고도 위험하지만 텍사스주는 다음 주에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인디애나주는 수요일부터, 조지아주는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모든 그 성인들이 가능한 그런 곳이 있죠. 웨스트 버지니아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등은 가능한데, 텍사스주가 지금 그 600만 명은 적어도 1명 접종받았고 300만 명은 2번 다 완전히 접종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그 바이러스 문제는 굿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고 하는데, 미시건주 같은 경우가 지난달 같은 주에 비하면 지난주에 케이스가 17,000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게 300%가 늘어난 거거든요. 백신 접종을 아무튼 그 빨리 해야지 된다. 지금 일단 백신이 변이 접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KF94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테네시주에서요, 스파르타라는 작은 마을이라죠. 닉 슬래튼 씨가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아서 피앙세에게 전화하고 가족에게 전화하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어. 막 흥분하고 달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로또 티켓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 기회를 잃어버렸네 하다가 왔던 길을 잘 가서 어떤 오로샵에 누군가의 자동차 운전석 가까이에서 그 티켓을 다시 찾은 거죠. 일생의 그 기회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은 하지만 집은 일단 산다고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